오늘 영상은 한 번만 따라오시면 코인과 퓨처스 거래에서 꼭 필요한 5가지를 통째로 손에 쥐게 해드리는 구성입니다. 어렵게 늘어놓지 않고 바로 써먹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도 겁먹지 않게 버튼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실제로 거래가 되는 아주 쉬운 코인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처음 계정 만들고 입금하고 주문 넣는 흐름까지 매끈하게 잡아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불이 붙었던 이야기,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 구조를 풀어드립니다.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원리를 뽑아드립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숨은 새는 돈,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먹는 꿀팁입니다. 실력보다 수수료가 먼저 계좌를 갉아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접근법입니다. 감으로 치는 단타가 아니라 체크리스트처럼 판단을 빠르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시작할 때 내 돈을 먼저 넣지 않아도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걸로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입금 없이 연습하듯 진짜 시장을 경험하는 길로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방법, 가입하고 $100 받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막히면 고정 댓글부터 열어보시면 길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처음 이벤트로 받은 $100로 당장 10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돈 입금 없이 코인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로 거래가 잘 맞으면 몇백만 원을 만드는 경험도 가능하니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철학 말고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뒀다면 그 1,000만 원이 지금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면 투자 감각이 바로 잡힙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대략 5,5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만 봐도 압도가 됩니다. 이 결과만 봐도 결론은 단순합니다. 눈 감고 살아온 게 아니라면 코인 시장을 공부하고 투자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과목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올라타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릴 때는 숏으로 내려가는 흐름에 베팅해서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까지 더해지니 투자처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기회가 많습니다. 코인 거래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기본처럼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 쓰면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큰돈 굴리는 분에겐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소액 투자자에겐 이게 판을 바꿉니다.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를 굳이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큰 수익을 만들려면 레버리지 없이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차트보다 먼저 거래소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니 사람들이 몰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같은 실력으로 거래해도 손익이 달라집니다. 결국 남는 돈이 바뀝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고민이 생깁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찾느라 헤매지 마시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는 0.055% 수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1회 거래에서만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한번 눌렀을 뿐인데요.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눈이 동그래지실 겁니다. 이러면 수익을 내도 수수료가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싼 곳에서는 실력이 좋아도 싸움이 불리해집니다. 시작부터 지는 게임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형 거래소 4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A 거래소도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비교 기준은 딱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5가지만 보면 결론이 빨라집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8%입니다. 여기서 체감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한국어 지원은 더 명확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막힐 때 답답함이 달라집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같은 돈으로도 포지션 크기를 다르게 잡을 수 있으니 선택이 중요합니다. 원화 입출금도 체크포인트입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편의성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A 거래소가 어디냐고요? 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헷갈리면 고정 댓글을 열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이 결과를 갈라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롱과 숏 개념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고 어떤 신호에서 들어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 코인을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롱부터 보겠습니다. 롱은 상승을 기대할 때 들어가는데 그냥 기분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차트에서 힘이 있는 상승 흐름이 보일 때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눌림이 나와도 다시 위로 밀어 올리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그건 매수 세력이 살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말하는 신호도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곤 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나면 시장 참여가 붙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가 되곤 합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이슈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연료가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 롱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기울어질 때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패턴이 이어진다면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숏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하락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며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면 상승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이 커져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을 누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숏 쪽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를 활용한 기술적 분석이 꽤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들이 자주 쓰입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를 같이 쓰면 시장의 변동성과 흐름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르내 내리내가 아니라 힘의 방향과 속도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를 근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과 100달러 받고 시작하는 방법을 정말 알차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꼭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